지금 저 리스트 중에요. 예, 예. 그 맨 위에 군사력 촌주증 말고 그 아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불과 3, 4일 사이에 벌어지고 그렇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자, 네 번째 뭐죠? 그 트럼프가 예. 그 WHO 내가 사기꾼 사무총장. 에디오피아 사무총장한테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트윗을 서한을 보내는 그래서 트윗에다가 딱 빽빽하게 다 적어가지고 몇 개 항목이었죠? 14개. 14개 항목을 그 서한 원문을 다 공개를 했는데 네. 서한 원문이 14개 항목을 적시돼 있어요. 그 중국이 무슨 짓 저질렀는가가.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빽빽하게 트윗에다가 다 올렸어요. 바로 올려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사실은 어제 우리 박터피스 네. 상세히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중국에 대한 귀책을 책임을 묻는 내용이었어요. 예, 사실은 저거 보다가 저는 처음 알았어. 1월 달에 저게 아마 극비 정보였을 거예요. 그랬어요. 예. 지난 1월 달에 그러니까 중국의 바이러스 아이솔레이트를 모두 파괴했다. 예, 예. 저게 아까 말한 그거거든. 그렇죠. 아이솔레이트는 뭐냐면 바이러스 샘플은 실험실에서 배양돼도 바이러스 샘플이에요. 예, 예. 근데 아이솔레이트는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우한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제 걸 뽑은 거. 그렇죠. 를 따로 이거 백모 박성현이의 몇 월 며칠자에서 박성현으로부터 채취한 것 예, 예. 해서 따로 보관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 환자로부터 예, 예, 예. 그걸 바이러스 아이솔레이트라고 부르는데 이걸 폐기해 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한이 진원지였다라는 결정적 증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현대분자생물학의 추적 시스템을 잘 알고 있고 알고 있는 앞에서 거죠. 끊어서 네. 네. 말하자면 귀책 사유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을 갖다 없애버린 거예요, 벌써. 이거 뭐냐면 예를 들어 1000년 후에 1000년 후에 분자생물학자들이 저와 저의 15대 손, 14대 손, 14대 저의 1대 손, 2대 손, 3대 손, 4대 손, 5대 손, 6대 손 해서 15대 손이면 이제 1000년 후엔 걔도 죽었을 거 아니야. 예. 전년 같으면 한 33대 손쯤 됩니다. 15대 손이 걔도 죽은 지 오래일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이제 그 분자생물학자들이 그렇게 쭉 누군 건지 모르고 이게 다 그 수직으로 연결된 한 라인이라는 걸 아는 저까지 하면 16명의 샘플이 있다고 쳐봐요. 예. 그 분자생물학으로 보면 요건 제일 먼저 백모라는 희한한 놈이야. 요건 백모 아들인데 그 희한한 아버지 밑에서 되게 고생했겠네. 손자는 좀 덜 고생했겠네. 그렇게 해서 됐네, 순서를 벌써. 쭈루루 꿰 수가 있어요. 그게. 그렇죠. 예. 지금 뭐 분자생물학이 그런 건데. 인류 기원 진화 모든 게 지금 그런 걸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분자생 그렇게 무서운 건데 이거 증거 없었다는 거지. 자, 그런 건데 다섯 번째는. 정말 무서운 거는 오늘 조선일보에서 이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사실상 중국계 기업의 미국 상장을 막은 겁니다. 예. 이건 뭐 옛날에 소련하고 미국이 뭐 컨테인먼트 이러면서 서로 뭐 이렇게 폼 잡으면서 잽 돌리고 하는 거하고 다르게 실제 경제의 작동을 물론 시간을 그리려고 하고 하겠지만은 딱 이 단순한 필터링이 아니라 사실은 대문을 딱 닫아 그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런던 심지어는 홍콩 증시에 대해서도 공동 보조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예, 이게 예.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한 3, 4일 됐나 전에, 폭스뉴스인가랑 인터뷰하다가 예. 그 트럼프가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국계 기업이 그러니까 런던이나 홍콩 이야기 안 하고 아니야, 한 군데에서만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중국계 기업이 예. 이게 그 투명하지가 않고 개판으로 해서 우리 쪽 금융시장에서 돈을 싹쓸이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거 막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라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어가 그거 예. 막으면 되지 않냐.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만 막아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우리는 막았는데 런던은 터졌다. 그렇지. 그러면 런던을 우회해서 돈 쓰러 간다. 그렇죠. 그래서 미 상원이 저 정도 조치를 취했을 때는 예. 분명히 이 세계 금융시장, 주식시장 센터들 사이에 이미 교감이 있었을 수 교감. 있어요. 저게 이제 제가 배팅합니다. 저거 만원 겁니다. 제가 생각이 다르지 않는데요. 이럴 때 다른 척하고 걸어줘야지. 참 장사 안 되네. 잠깐만. 예. 자, 그 다음번에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아까 이제 얘기한 거죠. 아까 얘기한 거죠. 네. 그 이제 뭐 대변인이니까 할 수 없이 시켜서 했겠지만은 말하자면 결국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가 발표한 거예요. 그렇죠. 대변인이 읽은 거니까. 그렇죠. 가장 실세 기관이죠. 거기가 중국이 우한 코로나의 발원지라고 하는 거는 증명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고 큰 소리 빵 치니까 어떤 또라이 땡땡이 그런 소리 아니야. 트럼프 화냈죠. 예.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군사력 총집중 빼고 상무부가 화해에 대한 조치 저게 그저께인가쯤 될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WHA가 세계 보건총회가 코로나 기원에 대한 국제적 조사 결의 저것도 그저께죠. 예, 예. 그다음에 WHO 총장에 보내는 서한을 트윗에 공개한 거 저거 근데 그 서한 내용은 중국 정조준이거든. 예, 예. 저거 어저께죠. 오늘 우리 보도 기준입니다. 예, 예. 상원이 조치 취한 거 저거 오늘이죠. 예, 예. 그러면 그다음에 트럼프가 중국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를 지업한 거 또라이라고 예. 그거 오늘이죠. 우리 보도 기준. 그러면 이 지금 3일 사이에 예, 예. 맹폭격을 한 거예요. 정치, 군사, 그다음에 외교, 산업, 그러니까 과학기술 산업, 예, 외교, 그다음에 예, 뭐 통상. 근데 특히 상무부 화웨이 소위 최후 통첩, 그다음에 그 미국계 금융시장에서의 중국계 기업의 사실상 통제,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거 중국이 견딜 수 없는, 중국이 더 이상 말하자면은 중국의 내부적인 천하대란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중국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 중국에서 결국은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 작게는 시진핑 체제, 크게는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가 이제 뿌리째부터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의 기본적인 기반을 다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게 몇 년은 걸릴 거 아니야? 한 뭐 2년, 3년, 5년은. 그 지금 뭐 2년, 3년인데 지금 초기 단계가 지금 그거 한 게 집중돼서 지금 전쟁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국내적으로는 초기 단계는 막아낼 수 있겠지만은 최소한 저전 조치는 6개월 내지 1년 사이에서 정확한 이제 말하자면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미국 전문가들 중에서는 V 반등 할 거라고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 시장이 코로나 이전 수준에 육박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면 특히 백신이 나오고 나서는 경제가 V 반등할 거다. 네. 이 V 반등할 때 중국만 빠지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한국도 빠질지 몰라. 지금 한국은 미국이 특별히 불이익을 줘서가 아니라 문재인이가 운명 공동체라고 중국이랑 얽어매갖고. 그 문제가 제일 걱정이죠, 우리는. 사실은 지금 자 화웨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반도체, 한국의 IT 여러 가지 그 제품들 중국이 우리를 압박을 할 거 아닙니까? 압박하죠. 큰 문제죠. 근데 아니 미국이 압박하죠. 미국도 압박하고 중국도 압박하죠. 둘 다 아주 끼는 게 이 압력이 예. 그래서 이중 압력이란 말이에요. 예. 큰일이죠. 그다음 두 번째 그 정시 상장과 관련해서 만약 중국의 자금이 기업들이 세계 금융 시장에서 휘젓고 다니다가 그게 제한이 되기 시작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오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말하자면 가까이 있는 대한민국이 중국의 케이만 제도야. 그러니까 케이만 제도가 버진 아일랜드. 지금 보세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내 특정 실명을 안 하겠지만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이 시드마니를 탄 말하자면 사모펀드에 아니. 기출을 보면서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앉아 있었던 일이 있었고. 아니요, 그 정확히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그 조국 얘기잖아. 그렇죠. 나 조국이 불쌍하더라고. 나 같으면요, 우리는 통장에 안 찍히면 통장에 찍히지 않은 돈은 내 돈이 아니야. 그렇죠. 우리
근데 이거 뭐야? 이 사모펀드는 물론 조국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조국이 인발부 됐던 그 사모펀드 보면 중국 공산당 계열 자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 계열 자금이 들어올 거라는 MOU 한 장 갖고 흔들어갖고. 그렇죠. 야 진짜 그러니까 저질인 거 저질. 근데 실질적으로는 예. 약간의 그 MOU 그다음 약간의 시드만이 운영 비용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 말하자면 시동을 거는 사모펀드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아, 그럼 그게, 저기 그 테헤란 여의도 저기 난잡한 놈들이 한두 명인가. 큰 건수도 있고.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만만한 나라야.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물길이 저쪽으로 지금 뭐 미국 막히고 런던 유럽 막히고 그다음에 홍콩 동아시아 동남아부터 해서 동아시아가 막히고 하면은 지금 뚫려 있는 데가 지금 대한민국 아닙니까? 저는 좋아요. 왕서방 왔어 해 좋아 난 다 오라 그래. 오라 그러고 우리가 나중에 정치적으로 자유보수 혁명 일으켜가지고 뭐. 사거리 그냥 딱 국유화 해버려. 오케이. 전부 빠져나가지 못하게 전부 막고. 이거 그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네. 그 뭐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거 이야기 좀 해야 되겠. 우남은 안 그랬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남은 소위 말 일본 재산 나가는 걸 딱 블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해방되고 난 뒤에 직후에 계속 그게 이 저쪽의 요구가 굉장히 강했고 그랬는데 하여튼 우남부터 해가지고 적산 부분을 전부 막아줬단 말이에요. 초기부터. 미 군정이 막았지. 미 군정도 막았고. 미 군정이 48년까지 잘 막았고. 잘 막았고. 우남 때는 바로 그게 이제 원래는 6.25 때 엄청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한국은행을 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중앙은행이 식민지 경험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국가예요. 그렇죠. 우리가 중앙은행, 그다음에 그러니까, 업무교육 뭐 이런 것들. 예, 그 가트가이 뭐 이런 게 다 우남 때 일어난 일인데. 예. 그래가지고 중앙은행으로 해서 딱 그 저기 뭐 엔화를 싹 걷어버렸죠. 그렇죠. 예. 6.25 전입니다 이미. 제가 알기로 그게 엔화를 싹 걷어버리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그때 엔화 제일 많이 쓴 놈들은 누군지 아세요? 누구가 말씀? 남노당. 그렇죠. 왜 그러냐면 북한은 소련 군표가 1945년 가을부터 통용되기 시작했고 그 화폐가 됐거든. 화폐가 됐죠. 그러면 소련 군표 주고 소련제 딱지 주고 그때 엔화를 걷어. 엔화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일제가 엔화를 찍은 두 개의 은행이 네. 동경은행과 조선은행이에요. 조선은행이 발권은행이었다니까. 여기 우리 지금 한국은행의 전신. 그렇죠. 전신. 예. 그러니까 일제 화폐를 찍은 데가 하나가 일제의 국립은행인 동경은행, 네. 다른 하나가 일제의 또 다른 국립은행인 조선은행이에요. 여기가 발권은행이었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 엔화가 두 종류예요. 조선은행 둘이 가격이 동일해. 가치가. 그러니까 조선은행 발권 엔화랑 동경은행 발권 엔화를 군표를 나눠주면 그게 걷어질 거 아니에요. 이걸 그때는 비닐백이 없잖아. 드럼통에다 놓고 뚜껑을 조인 다음에 그거를 배로 혹은 저기 뭐 38선 넘어서 침투를 해서 그러니까 그 남노당 따까리들이 거기에 줄 쓴 이유가 있어. 거기만 줄 쓰면 돈이 쏟아지는 거야 하늘에서. 이 빨간 돈이 막 쏟아져. 소련 애들이 뿌려주는 게. 그게 슈티코프 비방록에 나와요. 그래요. 그런데 아유, 참. 그래서 일본 돈을 북한은 그런 식으로 없앴고.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가 그러니까 한국은행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엔화였다고요. 여기가. 그렇죠. 화폐가. 그러니까 여기 남쪽에서 인플레가 난 이유 중에 하나가 남로당을 통해 가지고 돈을 무시무시하게 북한에서 걷은 돈을 다 뿌렸어요 여기다. 그래서 6.25 전에 그걸 두고 이승만이 뭐 정부 뭐를 잘못해 가지고 운영을 잘못하고 군정이 잘못해서 아니 생각을 해보셔. 통화 무제한 공급해봐. 인플레 나지. 그 공산당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미국 원조 받으면서 교육 체제 의무교육 만들고 대학 뭐 정리해서 소위 고등교육까지 시키고 그다음에 행정 체계다 정비하고 물론 뭐 일제 때 했던 전문
공무원들이 일부가 이제 들어와서 그걸 하기는 했지만 그걸 가지고 일제 청산이 안 됐다는 둥 지금까지 얽고 앉아 있고 뭐 그래요. 걔들은 뭐 반일 타령을 마르고 닳도록 해먹을 텐데 그러니까, 걔들은 앞으로 1000년 지나도 해먹으려 그럴 거야. 그럴까. 네, 아주 그 이상한 놈들이. 근데 그나저나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경제를 제대로 풀어왔는데 예. 저놈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 3년 내다보면 저 견디겠어? 그 참 이게 뭐 이 너무 저기 스페큘레이션이 돼가지고 네. 이야기하기는 힘든데 급격히 약화돼서 제 1차적으로는 시진핑이 지금 10년을 넘어서서 영구 집권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굉장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은 등소평의 큰 기여 중에 하나는 사실은 지방정부의 자율권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다가 국유기업이 그러니까 국영기업이 국유기업으로 바뀌면서 다시 이 후진타오 한 중반쯤부터 해가지고 중앙정부의 힘이 막강해지고 엄청난 달러가 제이고 그러면서 군사적인 팽창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장악력 그 다음에 이제 제국주의 정책이죠. 1대1로가 나중에 이제 나오면서부터 다른 쪽으로 이제 서부대 개발로부터 시작을 해서 1대1로 해서 중앙아시아로 가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투자 그게 다 부패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의 프로젝트를 벌려서 공산당의 소위 말하자면 돈을 다시 돌려받는 뭐 그런 구조까지 돼서 지금 부패하고 팽창하고 세계 패권까지 넘버원까지 갔는데 이렇게 망하면 이렇게 망하면은 그게 다 지금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되죠. 글쎄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가 버티겠냐고. 버티지 한 3년, 그러니까 3년 내다 그게 봤을 이제 때, 시간상의 3년, 5년. 문제나 사건의 문제인데 버티기 힘들게 되고 사실상 몇 개로 분열될 가능성이 크죠. 중앙정부는 굉장히 유지가 될 수 있다가 하더라도 실질적인 힘은 확 약화가 될 겁니다. 다당제 사회로 가지 않겠어? 다당제 체제. 다당제 체제까지 가리라고 하면 참 그렇습니다. 이게 저기 14억 인구에다가 지역마다 워낙 이 차이가 많이 불균등 발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사실은 다원적인 다양한 저기 이 대륙이에요. 그래서 다당제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서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연방제 비슷하게 해서 중앙정부의 힘이 확 빠져나가면서 국가연합. 국가연합 비슷하게 그렇게 혹은 지역연합 그러니까 근데 사실상 일당제인데 국가연합.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다당제 국가연합 갈 것 같은데. 다당제 국가연합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네, 다당제. 상상력을 지금 발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별일 다 벌어질 거예요. 지금 같이 아주 극단적으로 집권화된 그 시스템이 어느 순간에 훅 그냥 망가져 버릴 가능성이 크죠. 그게 이제 PLA하고 인민해방군하고 이 공산당 이 코알리션이 깨지고 나면은 지금 아마 아까 다당이 되든 지역 분열이 되든 뭐 분할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뭐 사실은 인민해방군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지. 저게 중국 권력의 마지막 백그라운드는 인민해방군이에요. 지금 뭐 공산당은 중국, 그 앞에서 춤추는 거고. 중국은 100년 동안에 사실은 인민해방군의 이 통합 분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군벌의 통합 분열 역사. 그러니까 대학진을 가다가 마지막에 저기 모택동이 마오쩌둥이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게 바로 인표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가시권으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민해방군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까? 거기에 그걸 반영한 중국 공산당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까? 그렇게 되죠. 그렇죠. 예. 살벌한 상황. 살벌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네. 이 서태평양 동아시아의 군사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워낙 위태로워 내부가. 그러니까 내부가 위태로우니까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잖아요. 우리 조병 설정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소위 불꽃놀이를 할 때 그때 그 핵
그 항모 그다음에 핵 추진 항모가 거대한 세대의 항모가 2번이나 왔단 말이에요. 총 그러니까 부대가 3번 오고 5번이 왔는데 이거는 단순히 북한 핵에 대한 북한 핵 실험, 미사일 실험에 대한 군사적인 시위가 아니에요. 항모 그렇죠. 예, 그게 예. 동아시아 전체 전역에 대해서 여차한 경우에는 이걸 억지하는 가장 시발점이 외교적인 수단이 아니라 군사적인 점검이 필요했던 거고 그거부터 시위를 했는데 시진핑이는 그걸 눈치를 못 챘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그 급변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정당도 살려내야 되고 예. 뭐 미통당 가입운동 하는 거 왜 지금 하냐 그거 다 뭐 마탱의 간당인데 사실 깝깝하지 지금도 보고 있으면은 근데 껍데기 써야죠. 껍데기를 써야죠. 껍데기 써야지. 예, 껍데기만 남은 당인데 그리고 그래서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에서 그 미래통합당의 가입운동을 일으키고 있고 더블 멤버십 가입 양식이 freecitizen.kr/bd/10에 있습니다.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이제 사전투표 위원 소송단 이걸 트럼프한테 가서 사인 받아와야겠어. 그러니까요. 사전투표 위원 소송단에 네. 저기 뭐야 나 지지해 줄게 참여하기. 그래서 www.freecitizen.kr/s1. 그렇죠. 예, 이거 나중에 그 이제 경문을 아직 안 썼는데 경문을 쓰면 영역을 해서 영역을 잘 한번 트럼프한테 한번 트럼프 트위터에 한번 보내려고. 자 그렇게 되고요. 이제 그 사전투표 그러니까 4.15 총선에 대해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주권 자유시민단에서 해명 촉구 집회를 엽니다. 5월 28일 다음 주 목요일 날 오후 5시부터 7시 반 과천 중앙선관위 앞 4호선 정부 과천청사역 6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인데요. 주체가 특이해요. 저희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는 로컬 조직들이 강하거든요. 현장 조직들이 강해서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경기광역연합이 주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과천이니까 뭐 하여튼 서울 경기가 다. 근데 주로 경기가 주최를 했어요. 과천이니까 이제 경기에 속하니까. 주관은 자유대한호국단 거기서 이제 그 무대 설치해주고 이런 거고 후원은 이제 이선본, 자유본,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후원 참여단체 많이 좀 연락해 주세요. 참여단체 연락은 여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여기 010-6368-9901. 참여단체 여기에 단체명 참여합니다 하고서 해주시면 또 이렇게 엮여서 같이 펼쳐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오늘 조금 좀 학술적이긴 하지만 제목을 좀 문학적으로 달았습니다. 대한민국 컴마 종중의 늪에 빠지다. 걱정이기도 하고 그 내역들을 다 열거를 해서 경종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리 프로그램이 방영될 때는 과거형이 돼요. 과거형이 되죠. 그래도 오늘 이제 지금이 12시 반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방영될 때는 오후 한 6, 7시에 방영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행사 자체는 오후 2시부터 미래로 우리가 점프해서 생각해보면 그렇네. 오후 2시부터 있었던 거죠. 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기 대한민국 종중의 늪에 빠지다. 지금 뭐 프레스센터에서 있었죠. 정식 어떤 우리 저기 관중이 있는 세미나를 못 하게 돼 있으니까 기자회견 형식의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는 아마 센탈출에서 우리 녹화해서 오늘 가서 올라갈 거고. 센탈출에 오늘 조금 있으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냥 정기혐오 다음에 치면은 거기에 우리 홈페이지에 다 나오니까 자료도 그렇습니다. 저기 어디야 오늘 이충곤 박사님도 나오셨죠? 그리고 제가 이제 미래 시점에 있다고 가정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6시간 후 미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미래에 얘기하면은 오늘 이충곤 박사님 나오셨고 그다음에 MBC 박상우 특파원인데 지금 이제 박상우의 문명 개화를 하고 사실 중국의 속내를 많이 아시는 분이지 달통한 분이지. 박상우 특파원이 아주 재밌는 규정을 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클랩토크래시, 즉 이건 말하자면은 도둑대 체제다. 도적대 도적대 체제다. 그렇죠. 도둑놈들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클랩토크래시라고. 뿌리가 했습니다. 태평천국인데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잔인했던 그러니까 기독교 사교 농민 반란. 그 특파원의 아주 예리한 감각을 개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역시 특파원이 할 수 있는 기준이다 그랬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실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